블록딜을 추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에서 8% 정도를 외국인들한테 넘기겠다라는 이야기가 자, 금양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데요.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금양이 최근 주가가 하락을 또 하기도 했고, 류강지 회장이 결국에는 좀 승리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류 회장이 승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류 회장 vs 외국인 이 싸움이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를 통해서 류 회장이 다시 한번 지분을 확보했다. 지분을 결국 42%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 시나리오가 어떻게 됐었죠? 류강지 회장이 45%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36%까지 하락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이번에 유상증자 공시가 터지면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제 8% 정도까지도 지분이 내려갈 수 있었던 부분이 생겼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분율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점점 지분을 늘리고 있었고, 늘리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에 유상증자, 이번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함으로 인해서 2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멘트를 남겼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유증을 계속 뒤로 미룹니다. 자, 유증을 계속 뒤로 밀어요. 날짜를. 지금 2월달까지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이거 11월달에 한다고 한 유증을 2월달까지 밀어놨어요. 왜 이렇게 밀렸냐?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유증을 더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증을 이렇게 밀었다는 거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우리 기장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데 사실 금양이 돈이 없었죠. 분명히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이 제3자 배정, 류강지 회장이 이제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류 회장의 지분이 지금 42%까지 올라갔고요. 한 3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조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달이 됐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공장 완공될 수 있는 그 기반을, 자금을 확보를 했다는 거고, 다 나아가서 이제 2170 배터리나 469 배터리 수주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미 2170 배터리는 지난번에 2조 3천억 원 정도의 나노 배터리와 수주를 성공했고, 이게 캐파에 얼마라 그랬죠? 한 70-80% 정도 된다. 2170 배터리 캐파에 70-80% 정도 되는 물량의 수주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2170 배터리가 우리가 수주에 성공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증설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수 있고, 4695 배터리는 이건 수주만 나오기만 해도 엄청난 밸류에이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엄청난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외국인들 이 지분 싸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외국인들 지분이 7%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원래 12% 이상 올라갔었던 이 지분율이 11%, 10.6%까지 갔었네요. 일단 11%로 하겠습니다. 11%에서 7%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목적은 25% 이상을 확보를 해서 이 28% 정도까지 내려오는 이 류강지 회장의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 외국인들의 1차 목적이었는데, 류강지 회장이 이를 분명히 캐치를 하고 있었고, 이 지분율이 낮아지는 거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주주분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분 확보를 이번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40%가 다시 넘었다는 거는 최대 주주의 지위를 더 확고히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는 거죠. 외국인들의 지분을 이제 뺏길 염려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이 지분율 자체가 다시 15%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원래 기존에 뉴스가 좀 오래돼가지고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블록딜을 추가로 한다고 했었죠.
즉 지난 4월 달에 류 회장이 한 2,500억 정도의 블록딜을 1차적으로 진행했고, 최근에 이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면서 블록딜을 추가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7에서 8% 정도를 외국인들한테 넘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로 굉장히 류 회장의 지분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신의 한 수가 나왔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의 단가가 많이 빠져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될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금 조달 마무리라는 소식이 지금 나왔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3천억 원을 조달했다라는 것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지금 최근에 나왔었고, 지금 기장공장이 75% 완공이 됐다고 해요. 이제 외관은 다 끝났다는 거고, 이제 내부적으로 좀 이제 장비 들여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연간 3억 셀 생산 규모의 기장 팩토리라고 말씀드렸죠. 이거의 캐파가 최소 3조라고 그랬죠. 최소. 연 캐파가 이제 최소 3조고 6조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캐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금양의 시총이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2조 밑으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매출만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총이 10조 이상으로 가는 거는 사실 1도 아닌 상황인데, 일단 매출이 좀 잡히고 나면은 일단 한 3조부터 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3조에서 5조 정도. 그리고 밸류를 같이 받게 되면은, 우리가 금양이 결국에 469 배터리를 수주하게 되면은 이 밸류적인 부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비슷한 밸류를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한 목표 시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발송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금양에 대한 설명을 좀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다음에 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차트적으로도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 주요 매물대를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일단 3만원 구간이 일단 지지선이라고 봤을 때 이 위에서만 좀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이런 식으로 주요 거래가 발생했던 지점들을 체크하다 보면은 이 매물대, 중요한 매물대들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제가 하나씩 같이 한번 좀 잡아볼게요. 사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재료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빠져버리면 사실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힘을 많이 좀 잃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사실 보면은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뚫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이런 기술적 저항대들을 바로바로 뚫어내질 못해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엊그저께 지난주에 지금 저항대 도달하니까 음봉 주죠. 음봉 주다가 다시 양봉을 이제 나오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간을 한번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바로 이렇게 쏜다고 해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사실 이렇게 화살표 그리는 건 찰나지만 이 기간들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해서 3, 4일,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가는데 또 한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또 올라가서 여기서 또 막혀요. 또 막혀서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강력한 호재가 필요해요. 강한 호재가 나오면은 이거를 일시적으로 몇 개의 저항대를 뚫어버리고 이런 데서 조정이 나와도 짧게 나오고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호재, 우리가 강한 호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장의 완공에 대한 스토리랑 이 469 배터리 수주권, 이거 두 가지만 일단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금양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또 이거를 제 영상의 10분에 녹여내기에는 사실 많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좀 전달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제가 차근차근 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포트를 받아봐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 시총이 얼마고 목표가가 얼마고 그리고 어떤 스토리로 금양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녹여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참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을 위해 제가 텔레그램 방을 전면 리뉴얼을 진행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리뉴얼을 진행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받아갈 수 있게끔 개편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먼저 우리 주주님들이 궁금해하는 주력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 분석이 매일 진행되고요. ABL 바이오, BHI, 신성 델타테크, 금양, 에코프로 BM과 같은 이런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로 파고들어서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리포트를 발송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평단이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적정 평단가, 비중 세팅이 가능하시게끔 리포트를 매수가 구간별로 나누어서 각각마다 다른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정된 이 리포트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검색기를 제공해드릴 건데, 세력들이 진입해서 두세 달 안으로 강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검색기가 있거든요. 이 세력주 검색기 설정 방법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리뉴얼된 텔레그램 전략방 입장 방법은 010-7549-5260번으로 입장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궁금하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